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좋아하는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장편소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골랐습니다. 이 그림은 기타카와 우타마루라는 에도 시대 우키요에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그 화가의 그림입니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를 보면은 주인공 마스지 오노의 스승 모리가 존경하는 화가가 바로 우타마루였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에서 언급되는 음악이나 그림들 또는 책들 찾아보면은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계 영국인 작가입니다. 일본계 영국 작가죠. 대단한 작가입니다. 서라는 이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서 가즈오 이시구로.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영국의 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죠. 대영제국 훈장을 1995년에 받았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성부터 읽어야 되니까 이시구로 가즈오라고 읽어야겠죠. 근데 영국식으로 읽으니까 가즈오 이시구로입니다.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출생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떠오르죠? 이 패전의 상처가 뚜렷하게 새겨진 장소입니다. 1960년에 해양학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켄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을 공부한 게 소설을 쓰는데 깊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문해창작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작품들, 거의 대부분의 작품인데요. 창백한 언덕 풍경. 정말 좋습니다. 패전 후 상처를 읽는 그 작가의 눈이 대단히 섬세하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부커상을 수상한 남아있는 나날, 걸작으로 꼽히고 있죠. 창백한 언덕 풍경,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남아있는 나날, 이 세 작품 모두 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남아있는 나날을 높이 평가하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이 주인공인 달린턴 경이라는 사람이 나치 협력을 한 이력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아시아, 일본, 자신의 조국이죠. 조국인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 소설로 쓴 것이 바로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2차 세계대전 때 천황 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선전선동, 애국심을 동원하는 데 앞장섰던 그 화가입니다. 그 화가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파고든 소설입니다. 창백한 언덕 풍경은 폐허가 된 전후의 일본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찬찬히 그리고 있는, 낮은 목소리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2권짜리가 있고요. 우리가 고아였을 때 상하이가 배경이어서 독특합니다. 나를 보내지마는 가즈오 이시구로식의 SF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녹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녹턴은 음악과 황혼에 대한 5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문장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파묻힌 거인도 있고요. 최근에 클라라와 태양이 번역됐습니다. 제가 읽은 건 파묻힌 거인까지입니다. 클라라와 태양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물론 독자들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이 문학적 이 구성 그리고 문체 미학에서 시작해서 역사의식까지를 망라한 가즈오이시구로 소설 솜씨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 참 욕심나는 작가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줄거리 짧게 보겠습니다. 이 줄거리는 책 뒤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줄거리를 쓰는 게 쉽지 않죠. 줄거리를 쓴다는 게 자기 식대로 책을 읽는다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줄거리와 거의 다르지 않아서 책 뒷날개에 있는 줄거리를 가져왔습니다. 마스지 오노가 주인공입니다. 화자이죠.
이 화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unbelievable narrator라고 한다 그랬죠. 믿을 수 없는 화자. 독자들이 넋을 놓고 화자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화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화자를 믿는 데 익숙한데 우리는 책을 읽다 보면 말이죠. 그런데 화자를 믿다 보면은 이 소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이 마쓰지오 오노는 한때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죠. 세계대전 중에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폭격으로 잃었고요. 아들은 만주 전선에서 잃었습니다. 그 후 포화에 부서진 호화로운 옛 저택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둘째 딸 노리꼬가 있는데요. 이 노리꼬가 어느 명망 있는 집안의 아들과 맞선을 앞둔 어느 날, 이 명망 있는 집안이란 사이토 집안입니다. 사이토는 미술 비평가죠. 결혼한 맏딸 세스코가 친정에 놀러 옵니다. 이 세스코는 맞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과거 일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오노를 은근히 압박합니다. 이 세스코가 아버지 오노를 은근히 압박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애매모호합니다. 저 뒤에 가면은 세스코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를 압박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믿지 못할 화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첫째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전에 맞선에서 이 미학의 집안과의 맞선이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에 착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오노는 큰딸이 자신에게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기억해냅니다. 기억은 구성적이라 그러죠. 선택적으로 기억되거나 망각됩니다. 오노에게 있어서도 이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노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보죠. 그는 자신으로 인해 둘째 딸의 혼사길이 막힐 것을 염려하여 과거의 인물들을 한 명씩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쓰다를 만나고요. 그리고 신따로도 만나고요. 그리고 모리 선생도 만나고요. 또 구로다에 관련된 얘기도 듣죠. 그리고 거북이와의 기억도 떠올립니다. 하나하나 사람을 만나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자기에 맞게 자신의 그 변명 또는 변호에 맞게 구성된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화자인 마쓰노 오노의 기억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곤란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변형 또는 왜곡되는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떤 기억들을 보다 선명히 떠올리는지 또 어떤 기억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뭉쳐버리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란 게 뭘까요? 젊은 시절에 스승의 순수 예술적 노선을 배신하고 이 스승이란 모리입니다. 우타마로를 존경하는 우키요의 화가죠. 우키요의 근대적 변화를 모색한 화가였습니다. 이 우키요에라는 그 일본의 이 판화, 이 예술 장르가 프랑스 또는 유럽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고호에 의해서 잘 드러나죠. 이 우키요에가 바로 이 부세화라 그러는데요. 뜬 세상을 그린 그림이죠. 허망한 세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라는 제목도 거기서 왔습니다. 이 뜬 세상, 부유하는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예술을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뛰어들었는지 그 점을 작가는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젊은 시절에 스승의 순수 예술적 노선을 배신하고 전쟁과 천황을 찬양하는 그림을 제작하여 명예와 부를 누렸던 그에게 남은 것은 전쟁 범죄자, 즉 전범이라는 비난의 눈길뿐입니다. 그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반성한 한편 이 반성이 제대로 된 반성인지 아닌지는 찬찬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걸 읽어내는 게 독자들의 몫이죠. 한편 신념에 차 행동하고 성취를 맛보았던 경험에 대해 은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반성은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은밀한 자부심은 언제 느끼는지 독자들은 놓치지 말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가지오이 시구로 소설은 아주 치밀하게 구성된 작품입니다.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차근차근 따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장들 놓치게 되고요. 문장을 놓치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독서를 요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왜 책임을 거부하는 겁니까? 인데요. 이 노리코의 첫 맞선 상대였던 지로 미야게, 일본식으로 읽으면 미야게 지로죠. 성, 이름 이렇게 나오니까. 청년인 지로 미야게와 마스지 오노의 대화를 보시죠. 사실 애석한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지로 미야게가 다니던 회사의 회장, 이 회상 시점이 1948년 10월입니다. 이 회장이 전쟁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자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화를 예로 들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사죄의 의미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마땅한데 너무 비겁한 나머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귀한 행동은 저희 회장님 같은 이들이 떠맡는 거죠. 벌써 전쟁 중에 있던 자리로 복귀한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 중에는 전범이나 다름없는 이들도 있고요. 정말 사죄해야 할 사람들은 그런 이들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하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으로 싸우고 일한 사람들을 전범이라고 부를 수는 없네. 요즘 그 표현이 너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지 않나 싶네. 그러자 지로 미야게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들이 조국을 잘못된 길로 이끈 당사자들입니다. 선생님. 그들이 마땅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옳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그런 과오를 저지른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비겁한 짓임에 분명하고요. 이 패전 후 일본에서도 전쟁 책임을 둘러싸고 대논쟁이 있었죠. 48년 단계에서만 해도 젊은이들과 전쟁에 참여했던,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선배 세대와의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례를 지로 미야게와 마스지 오노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그 전범 세력들이 다시 그대로 정계에 복귀하죠.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전범 세력들이 일본 정치에 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극우 세력들이죠. 극우 세력들은 미국에 철저하게 예속되는 대가로 전쟁 범죄로부터 죄를 연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천황도 살리고 자신들의 전쟁 범죄로부터도 벗어나고 그 대가가 미국에 철저하게 예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현재 일본의 모습이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일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감싸 안죠. 미국에 철저하게 기대서 말이죠.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겹쳐놓고 이 소설을 읽어도 대단히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야게 지로와의 대화뿐만이 아니고 첫째 사인 슈이치의 항변도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사인 슈이치는 자신의 장인 어른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죠. 누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라며 항변하는데요. 그 첫째 사이 슈이치 항변 들어보시죠. 겐지, 이 겐지는 마스지 오노의 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만주 전선에서 죽었습니다. 겐지 같은 젊은이들을 그곳에 보내 용맹하게 전사하게 만든 자들 말입니다. 그 자들은 지금 어디 있죠? 그들은 여느 때나 다름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들 대다수는 미군 앞에서 굽신거린 덕에 전보다 더 잘나가고 말입니다.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자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겐지처럼 죽은 젊은이들을 애도나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저를 화나게 하는 이유예요. 용감한 젊은이들은 어리석은 대의 때문에 죽고 진짜 죄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겁내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가 그 말을 한 것은 바로 그때 다시 바깥 어둠으로 몸을 돌렸을 때라고 확신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비겁한 짓이에요. 슈이치의 이야기를 환기하는 부분입니다. 슈이치가 그러죠. 제 생각에는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비겁한 짓이다. 이 대다수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죽음으로 내몬 게 누구냐? 바로 당신들 아니냐? 선배 세대들 아니냐는 것이죠.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조종하는 자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민중의 자식들이 대부분 총알바지가 돼서 죽죠. 그럼 누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지 오노는 반성할 기미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스다 오노의 대화를 볼 텐데요. 이 마스다는 오카다 신겐 협회에서 이 오노를 전쟁을 옹호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설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적 활동, 이른바 전쟁을 찬양하는 활동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마스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스다를 오노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과거를 좀 잘 얘기해 주십사라고 부탁하죠. 그래야 자신의 둘째 딸의 맞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동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마스다는 좀 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한때 자랑스럽게 성취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자네와 나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려 드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네. 그리고 그걸 지금 자네가 걱정하는 이유일 걸세. 오노, 자네는 내가 망각 속에 묻어두는 편이 좋은 일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자네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하는군. 그런 게 아닐세. 내가 서둘러 대꾸했다. 자네와 나 둘 다 자랑스럽게 여길 일이 많네. 다만 혼담과 관련될 때는 상황이 미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뿐이네. 하지만 지금 자네의 그 말이 마음이 놓이는군. 언제나처럼 자네가 탁월한 판단력을 발휘할 거라는 걸 나는 아네. 최선을 다하겠네. 마스다가 말했다. 하지만 오노, 우리 둘 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마땅한 일들이 있네.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하든 개의치 말게. 오래지 않아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될 걸세. 내 바람은 다만 내가 그때까지 사는 것뿐이네. 내 평생에 걸친 노력이 정당성을 찾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라네. 바로 이게 이 마스다의 발언이 일본 극우 세력들, 전범의 후예들이 노리는 것이죠.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천황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하나로 묶으려 했던 대동강 공영권을 주장했던 자신들의 사상이 옳았다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쓰고 있는데요. 이 소설은 저에게는 참 묵직하게 와 닿습니다. 자랑스러운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일본 극우 정치 세력들은 바로 이 자랑스러운 이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죠. 메이지 시대로 그리고 쇼와 시대로 잘 나가던 일본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아베가 쓴 책 중에 아름다운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시대입니다. 아시아를 제패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던 그 시대 말이죠.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소설을 읽으면 훨씬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볼까요? 이 선한 믿음에서 행동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오노와 사이토 박사의 대화입니다. 사이토는 둘째 딸 노리코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죠. 이 맞선을 본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대화를 잠깐 보시죠. 이 사이토는 미술 비평가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일어났던 저 끔찍한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 관해 말하자면 저는 제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의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 궁극적으로 해를 끼쳤다는 것, 제가 끼친 영향이 부분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사이토 박사님, 저는 이 점을 변명 없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사이토 박사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사돈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박사가 이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오노 씨.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한 일이 불만스럽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신의 그림에 대해서요? 제 그림도 그렇고 제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사이토 박사님, 저는 이 점을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당시 제가 선한 믿음에서 행동했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친애하는 동포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실수지 자신의 명예나 이 부귀를 위해서 이 전쟁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렸다고는 얘기하지 않죠. 그 그림으로 애국심을 조직하고 동원했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식민시대 때 일제 말기에 최남선, 이광수, 그리고 운보 김기창,
그리고 이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도록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서정주, 모윤숙, 노천명 이런 사람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선한 믿음에서 행동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이광수가 대표적이죠. 아니면 아예 묻어두려고 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쯤 오면은 이 소설은 만만치 않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한 믿음에서 천황폐하를 위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요. 그걸 단순히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이토 박사라는 특정한 사람을 앞에 둔 대화에서 말이죠. 그건 자신이 필요하니까 인정까지 하지만은 그 인정에서 끝나고 단순한 실수라는 걸로 봉합해 버리죠. 여기에는 어떤 반성이나 자기 성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노와 마쓰다의 대화를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쓰다, 오노의 동지였다고 했죠. 마쓰다가 말을 받았다. 요즘 나는 우리 집 마당 너머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운 걸. 그러니 이제 자네가 훨씬 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셈일세, 오노. 우리는 한 번 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다음 마쓰다는 첫 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적어도 믿는 바를 위해 행동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저 마지막에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이 드러난 것뿐일세. 평범한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없지. 그런 식의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은 그저 우리가 운이 없었을 뿐일세.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저 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을 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자인 나, 마쓰지 오노는 269쪽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는 물론, 그는 마쓰다죠? 그는 물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몇 가지 결점이 있다고 인식했을 테지만 동시에 그런 면들에 대해 자부심도 느꼈으니 분명하다. 그가 지적한 대로 그와 나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시 우리가 신념을 갖고 행동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담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종종 고집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의지나 용기 부족으로 자신의 신념을 펼쳐본 적조차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 분명하다. 사람이 충분한 신념을 갖고 있을 때 더 이상 어물쩍거리는 것이 비겁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마쓰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자신도 이 마쓰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반성일까요? 변명일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불편한 진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회피해 버립니다. 마쓰지 오노라는 일본 전쟁에 협력했던 화가를 통해서 일본 패전 이후 일본 현대 정치와 사상, 지식인들의 어두운 면을 그리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남아있는 나날 참 좋은 영화입니다. 앤서니 허킨스하고 엠마 톰슨의 연기가 빛나죠. 나치 협력했던 영국 귀족 달링턴 경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지 또 한번 보시죠. 그리고 Never Let Me Go, 나를 보내지 마라는 영화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음사에서 쭉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컬렉션으로 모아도 재밌습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오래갈 작가일 것 같습니다. 영국 어디에선가 빛나는 영국 소설 25편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18세기부터죠. 제인 오스틴부터 시작해서 찰스 디킨스, 그리고 포드 매덕스 포드, 그리고 최근 2000년 작가까지 25작품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인 오스틴 작품이나 조지 엘리엇 작품이 압도적이고요. 버지니아 울프 등 여성 작가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가 압도적으로 1위죠. 근데 이 18번째 바로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위상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영국 훈장을 받아서 서라는 경칭으로 불린다는 것도 가즈오 이시구로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즈오 이시구로는 소설을 참 잘 씁니다. 다른 작품들도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한 권 한 권씩 모으면서 책꽂이에 꽂아놓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읽게 되겠죠. 문학적인 구성, 문체의 미학, 그리고 역사의식까지 아우르고 있는
좋은 작품들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계 영국 작가 가조 이시구로의 작품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